중국 34번째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폐렴 소견이 있었는데도 초기 코로나19 검사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체육 활동에도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단체 훈련이 취소되고 대회가 연기되며 학교 운동부마다 비상이 걸렸습니다. 춘분인 오늘 도내 전역이 완연한 봄 날씨를 보였습니다. 코로나19로 움츠러들었던 일상에서 모처럼 위로가 되는 하루였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충북 지역 뉴스입니다. 충북 34번째 확진 환자가 나왔는데 폐렴 소견이 있었는데도 초기 코로나19 검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일주일이 지나서야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 의료계만 맡길 게 아니라 당국이 구체적인 지침을 줘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지영 기자입니다. 충북 34번째 확진 환자는 충주에 사는 66살 여성입니다. 지난 9일부터 미열이나 사흘 뒤인 12일 내과 의원을 찾았습니다. 흉부 엑스레이 촬영 결과 약간의 폐렴 소견이 나왔고 같은 날 다른 병원에서 CT 촬영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의료진이 단순한 감기로 판단해 코로나19 검사는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가라 이러는 건 없어요. 의사의 판단에, 의학적 판단에 맡긴 거라 잘못했다 이런 건 없어요. 약을 먹어도 나아지지 않자 이 환자는 일주일 만에 의원을 다시 찾았고 결국 선별진료소 검체 채취 결과 양성 판정이 나왔습니다. 보건당국은 처음 열이 난 지난 9일 이미 감염됐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처음 병원을 찾았을 때 검사를 했더라면 확진 판정까지 일주일은 줄일 수 있었을 것이라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의료계에서는 코로나19 검사 판단을 현장의 의사들에게만 맡길 게 아니라 구체적인 지침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초기 증상이 감기와 비슷해 모든 환자들에게 검사를 받으라는 소견을 내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지금 계절적으로 워낙에 독감이나 감기가 많은 시기에 사실 검사실 역량으로 따라가기도 어렵고 사실 현장에서 상당히 어렵거든요. 무한대로 검사를 해야 되는 상황이 돼버리거든요. 보건당국은 이 환자를 대상으로 역학조사를 하고 있지만 감염원을 추정할 수 있는 단서가 전혀 나오지 않았습니다. 충주에서 나온 확진 환자 7명 가운데 구로구 콜센터와 연관된 2명을 뺀 5명은 감염원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지연입니다. 코로나19 충북 첫 어린이 환자를 비롯해 청주 지역 확진 환자 2명이 퇴원하면서 충북 지역의 완치자가 8명으로 늘었습니다. 지난달 22일 확진 판정을 받은 35살 여성과 4살 아들로 남편은 앞서 퇴원했고 시부모는 아직 입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청주의료원에 입원해 있던 이들 모자는 최근 2차례 검사에서 연속으로 음성이 나와 완치 판정을 받았습니다. 충북도 내 교회 10곳 가운데 4곳 가까이가 이번 주일 예배를 진행할 것으로 알려져 자치단체가 다시 한번 자제를 촉구했습니다. 도내 11개 시구는 모든 교회의 단체장 명의로 기독교계의 동참을 촉구하는 호소문을 전달한 데 이어 지역별로 교회와 접촉해 종교활동 연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충청북도가 도내 2,000개 가까운 교회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37%인 345곳이 오는 22일 주일 예배를 진행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코로나19 사태가 각종 체육 활동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단체 훈련이 모두 취소되면서 입시를 앞둔 학생들은 비상이 걸렸고 각종 체육시설들이 문을 닫으면서 시민들은 운동할 곳을 잃었습니다. 김영일 기자입니다. 세광구 야구부에서 투수를 맡고 있는 3학년 김준석 군. 예정대로라면 고교 리그에 대비해 팀 훈련에 참가해야 하지만 지금은 집 근처 초등학교에서 나홀로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학교 훈련 시설은 통제됐고 합동훈련도 금지됐기 때문입니다. 실전 경기 감각을 찾아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못 찾는 게 많이 아쉽고 단체 운동이다 보니까 같이 호흡을 맞춰야 되는데 그런 거 못 맞춘 게 좀 아쉽습니다. 더 큰 걱정은 예정됐던 크고 작은 각종 대회들이 코로나19 감염 우려로 줄줄이 연기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경기 성적과 수상 경력이 곧바로 대학 입시와도 직결되는 상황에서 대회 기간에 맞춰 동계 훈련까지 마친 선수들로선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동계 훈련을 시작해서 지금 4월에 있는 충계 대회를 목표로 3개월 동안 꾸준히 준비를 했는데
대회가 연기되다 보니까 좀 힘들고 생활체육 동호회 활동도 사실상 모두 중단됐습니다. 그동안 줄줄이 문을 닫았던 공공체육시설들이 언제 다시 열지 기약도 할 수 없습니다. 이곳은 하루 400에서 500여 명이 이용하던 공간이지만 지금은 이렇게 텅텅 비어 있습니다. 결국 아파트 복도나 외딴 공원 같은 인적이 드문 곳을 찾아 마스크까지 착용한 채 조심스럽게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넓게 확 트인 공간에서 운동을 하다 보면 본의 아니게 여러 사람들과 접촉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아파트 계단이라는 공간에서 오르내리기를. 학생운동부의 훈련은 물론 생활체육도 코로나19 사태로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영일입니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학교 휴업이 장기화되면서 학습 공백을 메우기 위한 지원 사이트 바로학교가 오는 23일부터 시작됩니다. 충청북도 교육청은 초중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수업 자료와 학습 계획, 디지털 교과서와 녹음 파일 등을 제공하고 교사가 온라인 학급방을 통해 출결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온라인 학습이 어려운 학생들에게는 스마트 기기를 빌려주고 저학년 학생들은 희망자에 한해 한글 공부 자료를 가정에 보내줄 예정입니다. 오늘은 낮이 길어지기 시작하는 춘분인데요. 청주의 수온주가 17도까지 올라가는 등 도내 저녁이 완연한 봄 날씨를 보였습니다. 코로나19로 움츠러들었던 일상 속에서 모처럼 위로가 되는 하루였습니다. 이채영 기자입니다. 꽃잎마다 햇살을 머금은 16가지 봄꽃들이 활짝 피어 있습니다. 각양각색의 펜지와 리빙스턴 데이지는 만개했고 새하얀 크리산세멈과 작지만 화려한 비올라까지 기지개를 켜며 봄을 알립니다. 따뜻한 날씨 덕에 미리 채비를 마친 봄꽃들은 거리로 나왔습니다. 볏짚을 걷어낸 튤립은 싹이 자라고 도심 곳곳에도 꽃 심기가 한창입니다. 이렇게 꽃망울이 활짝 핀 살구나무 거리에도 봄 기운을 느끼려는 사람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만개한 살구꽃은 손녀를 대신 돌보는 일상을 위로하기 충분했습니다. 요즘에 애기 보느냐고 집에서 많이 못 나가서 답답했는데 밖에 나와서 이 꽃을 보니까 너무 좋아서 꽃도 보니까 기분도 좋고 애들이랑 더 돈독해지는 기분이에요. 너무 좋아요. 우리 애기는 상쾌해요. 탁 트인 하늘 아래 공원도 활기를 되찾았습니다. 가벼운 옷차림으로 몸을 풀기도 하고 바람이 그냥 대기를 휘저주는 바람에 날씨가 좋아갖고 모처럼 만에 그냥 운동 나오니까 아주 상쾌하고 그냥 기분이 좋습니다. 모처럼 아이들도 엄마와 함께 바깥 시간을 보냅니다. 평소면 이 시간에 학교 가 있어서 저는 저대로 운동하고 애기 기다리고 있어야 되는 시간인데 같이 나와서 햇빛도 보고 산책할 수 있어서 좋은 시간 같아요. 완연한 봄 기운 속에 주말인 내일은 밤부터 차차 흐려져 한 차례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MBC 뉴스 이채연입니다. 오송 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이 코로나19 백신 개발 컨소시엄에 참여했습니다. 코로나19 백신 후보 물질은 주식회사 CTC백 컨소시엄이 개발한 것으로 오송재단은 영장류인 마모셋 원숭이를 실험동물로 사용해 면역원성 효능 평가를 수행할 예정입니다. 컨소시엄은 면역 효능이 확인되면 항원의 대량 생산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충북 도내 학원과 교습소에 대한 방역비가 추가 지원됩니다. 충청북도 교육청은 3억 4천여만 원을 들여 학원과 교습소 3,117곳을 2차례 추가 소독하고 비접촉식 체온계도 배부할 예정입니다. 앞서 도교육청과 충청북도는 1차 소독비를 공동 지원하기로 합의해 도내 학원, 교습소에 대한 방역 소독은 3차례 이상 진행됩니다. 지난 18일 오후 6시 기준 휴원 중인 도내 학원과 교습소는 전체의 43%인 1,324곳으로 일주일 만에 131곳이 줄었습니다. 한국은행 충북본부가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중소기업에 금융 지원을 강화합니다. 지원 방식은 피해 중소기업이 시중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으면 그 가운데 최대 50%를 특별 자금에서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피해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도소매업과 음식 숙박업, 여행업, 여가업, 운수업 5개 업종에서 교육, 보건사회복지 등 서비스업 전반으로 확대됐습니다. 제천 경증환자 생활치료센터에서 퇴원한 대구 시민이 감사의 메시지를 남겨 의료진과 봉사자들에게 잔잔한 감동을 줬습니다. 이 완치자는 안전하게 관리되고 치료받고 있다는 생각에 큰 힘과 위로가 됐다면서 생전 처음 오게 된 제천이 온정이 넘치는 지역이라는 것을 깨닫고 간다고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제천 생활치료센터 2곳에는 265명이 입소한 가운데 오늘까지 75명이 완치 판정을 받고 퇴원했습니다. 코로나19 확산 이후 감염 보호복을 착용한 구급대원을 보고 오인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충북소방본부는 신고를 받고 출동할 때 환자의 감염병 여부를 파악하기 힘든 만큼 모든 119 구급대원이 D급 감염보호복을 착용하게 돼 있다며 확진 환자 발생 여부와는 무관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같은 조처는 이송 환자가 뒤늦게 확진 판정을 받을 경우 구급대원과 소방관서 폐쇄를 막기 위해서입니다. 코로나19로 개학이 연기돼 학교 급식이 중단되면서 판로가 막힌 친환경 농축산물 농가들을 위해 청주시가 친환경 농축산물 팔아주기에 나섰습니다. 청주시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버섯, 시금치, 양파 등 친환경 농산물을 꾸러미로 판매하고 학교 급식에 주로 납품되는 친환경 축산물 부위를 시중 제품보다 20% 이상 저렴한 가격에 판매합니다. 첫날인 어제 참여한 인원은 324명으로 판매 금액은 1,266만 원이었습니다. 청주시가 가경동에 추진하고 있는 가경 홍골지구의 도시개발사업 2단계 공사가 마무리됐습니다. 2016년부터 현재까지 가경 아이파크 1차, 2차, 4차에 도로, 공원, 녹지 등 도시기반시설 공사가 완료됐고 1,774세대 가운데 4차 공동주택만 2022년 3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고 나머지는 입주를 마쳤습니다. 청주시는 2단계 구간에 대해 지적, 지번 등 토지 정리와 공공시설물 인수인계를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오는 2026년 완공을 목표로 옥천군이 신청사 건립을 추진합니다. 옥천군은 김재중 군수를 위원장으로 건립추진위원회를 꾸리고 다음 달 청사 후보지 기준을 설정해 공모에 나설 예정입니다. 충북지역 뉴스였습니다. 고맙습니다.